안녕하세요. 백호명리 강봉석입니다. 저는 서구당 김제자 홍자 스승님 문화에서 명리를 수학 중에 있고요. 최근에 스승님께서 주옥같은 강의 중에서 생활명리학 기초, 중급, 고급 과정을 정리하여 책으로 내셨는데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명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기존의 명리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시고 다시 명리를 시작하시고자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같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자는 뜻에서 이 강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강의를 시작하시는데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진행할 강의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초 1강 나를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께서 많은 그 주옥같은 강의 내용 중에 생활명리학이라는 게, 이 생활이라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도 저희 생활 주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깔려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그 주제가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게요. 먼저 우리가 태어나는 애에 대한 사주를 보게 되고, 그 태어나는 애의 명식을 또 확인하게 되고, 나중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궁합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삿날을 잡는다든지 택일이 되겠죠. 택일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사주 명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진행되는 방향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 분야에 적합한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러 무궁무진한 분야에서 저희 명리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진행할 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약 한 161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초급 과정에서는 이 사주팔자를 먼저 세우는 것과, 그리고 이 사주팔자 명리학이 음양오행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내용, 그 다음에 10개의 천간에 해당되는 10천간과 12지지, 그리고 명리 해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성에 대해서 기초과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중급 과정에서는 이 십성이나 십천간 12지지에 따르는 12운성, 그 다음에 12신살, 그리고 각 사주 원국의 합이라든지 형충, 파해, 그리고 원진에 대해서 어떤 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실전 사주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격국, 특히 용신 부분,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이 사실은 그 기존의 어떤 관법, 사주 해석 관법과는 좀 판이하게 다르면서도 아주 사주 해석의 획기적인 어떤 소크라테스의 유레카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스승님께서 단연간 끊임없는 연구와 임상을 통해서 밝혀내신 연월일시 관법을 마지막으로 배워보겠는데, 이 연월일시 관법은 기초나 중급 과정의 실전 풀이 예문을 들 때 이 연월일시 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찬찬히 같이 살펴보면 명리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생활명리학 기초 1강 나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 1장에서는 그 내용 중에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명리에 대해서 인식하는 어떤 인식론, 저희 현실 생활에서 명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 안 좋은 시선, 왜냐하면 이것은 명리를 점치는 학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명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역사가 서양 철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터부시 되거나 도외시 되는 경향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현재 기록에 밝혀지는 서양 철학은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만물의 근원이 순에서부터 발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탈레스의 철학이 약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원이 됐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이 동양 철학인 명리는 언제냐 하면은 한자 생성이 되는 시기 약 5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한자가 생성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비슷하게 생성이 됐다. 그러니까 약 한 50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래는 이 명리학이 더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리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가장 비근한 예가 한방에서 적용하는 한의학이 그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하는 오행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약을 처방하고 이런 것에 적용이 되는데, 이 내용 한의학이나 또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볼 수 있는 사서상경 중에 역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경이 뭐냐면 시경, 서경과 함께 삼경으로 일컬어지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 유교의 어떤 기본적인 필수 경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역경은 과거 시험에도 시험 과목으로 등장할 만큼 굉장히 고급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경 내지는 명리가 이 점학으로 치부되는 현실은 기본적으로 가장 그 원인이 된 게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일제의 어떤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왜 일제가 그때 당시 저희 우리나라 그 명산에다가 쇠말뚝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유구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갖다 없애고 뭐 창씨 개명을 하고 그 한글을 못 쓰게 하면서 일본 글자를 쓰게 하고 또 이런 그 고급 학문이 이것을 미신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그 미신시하는 경향이 지금까지도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역학자들 찾아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은 아직도 그 음양 맞다 안 맞다 혹은 틀리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이 이분법적인 점학으로 치부되는 건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그 각 시구군 자치단체에서 교양학으로서 명리를 생활 명리로 전체적으로 많이 그 교양으로서 강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 그 다음에 저희 역학자들이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당대 유명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들이 잘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걸 정리해야 될 거지만, 아무튼 이 생활명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와 전통이 유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뿌리 깊게 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터부시한다. 그 터부시하는 것을 그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왜 한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한자를 접근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이 한자도 명리에 쓰는 한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십천간의 그 가불병정 무기경시 인계의 어떤 그 10글자하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우술의 12글자, 요거 정도 한 22개 정도, 그 다음에 12신살에 한 뭐 12개, 12운성이 12개, 이 정도 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학문을 배우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호가 되는 글자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 생각되고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명리를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명리에 대한 그 체계, 그리고 명리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고대에서 내려오는 명리 고소를 잘 정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2015년도에 어떤 그 친구의 권유로 명리를 하게 되었지만 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을 고소를 갖다가 명리 고소라고 하면 뭐 자평진전, 연애자평, 적천수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오래 전에
전해 내려온 건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 단어라든지 용어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잘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생활명리학은 스승님께서 마찬가지로 고서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수많은 인상을 통해서 이 정리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잘 하셨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정리를 그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내용을 보면 이 책 생활명리학 기초 중국 고급 과정만 내용만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 게, 여기에 제가 예전에 기존에 명리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어떤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만 제대로 익히고 습득을 하면 명리 해석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명리를 쉽게 접근 못하는 이유가 먼저 한자에 대해서 한자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점쟁이로 치부되는 현실에 있어서 남들이 보는 시각,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렇게 된 계기가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일제 선동으로 우리나라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시 취급하고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시각이 그냥 두렵다 그래야 되나요? 그 시각 때문에 이 공부를 못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학문인 게 그 사주팔자라는 거 보시면 사주가 년, 월, 일, 시에 네 가지 기둥 숫자를 써서 이 기둥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 천간의 네 글자와 그 다음에 지지의 네 글자가 합쳐져서 네 개의 기둥 사주와 8글자의 8글자가, 이것이 바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8글자에 우리 금양오행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과거라든지, 그 다음에 DNA, 그리고 내 자신의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그 게놈 프로젝트, 바코드라고 그러잖아요. 물건이 생성되면 이 물건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쓰임으로 쓰인다는 내용이 한꺼번에 찍혀 있는데, 이게 사람의 태어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다시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연, 월, 일시 그 타이밍에 그 때에 태어난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됩니다. 짐승 동물들한테도 이 사주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연월일시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자신의 DNA와 나의 미래, 내 부모, 형제, 나라,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점처럼 꼭 찍어서 어떻게 된다라는, 뭐다라는 확답이 아니고 방향성이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나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냐라는 것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주팔자가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일간에 나면서 월지에 어머님,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태어난 환경, 이 환경과 이 부모, 사회, 그 다음에 형제라든지 직장,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것에서부터 일단 결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연을 갖다가 조상, 국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나라는 게, 왜냐하면 나는 조상의 뿌리, 조상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고, 이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조상으로부터 태어나고 나도 부모님으로 태어났는데, 이 근원이 되는 뿌리, 이 뿌리가
뿌리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나, DNA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DNA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나중에 또 나올 건데요. 나를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은 나의 뿌리인 부모님과 그리고 조상을 알자라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나를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나를 알자라는 그 명제 아시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내용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나를 알자라는 어떤 내용은 참된 지식, 그러니까 무지는 죄다. 알지 못하는 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식, 이 지식에 대한 어떤 참지식, 진지라고 진지식, 참된 지식에 대해서 알자라는 것인데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의 어떤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장점, 나의 장점이 뭐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주특기가 뭔지를 알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거를 활용하는데 이 지식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가 아니고 이게 태자입니다. 위태롭지 아니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라고 했던 이 내용과도 저는 맥락을 같이 하다 보는 게 이 나 자신을 아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전쟁사에서 내가 어떤 병력을 갖고 있고 나의 실력은 어떻고 처해진 환경이 어떤데 상대는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예를 들어 싸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전술을 구사해야 될지를 알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나의 처한 환경을 알아라 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거는 사주 명의 해석을 할 때 보면 원래 이제 사주를 볼 때 이제 남의 사주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남의 사주, 그러니까 내가 남의 사주를 통해서 보면서 가끔 내가 내 사주를 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나 자신을 먼저 알고 나 자신을 알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도 나를 알겠냐 이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주를 잘 볼 줄 아는 상태가 되고서야만이 남의 사주를 볼 수 있지 않냐.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어떤 친구가 제가 당시 되게 힘들어했을 때 어떤 책을 하나 주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책을 보니까 한자도 많고 내용도 어떤 현대적인 어떤 그런 어순 체계가 아니고 옛날 책 그 내용이고 해서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승님 만나 뵈면서 획기적으로 이제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건 내가 내 사주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내 본 자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남을 봐준다는 건 모순이고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생각이 돼서 끊임없이 이제 제가 제 자신의 사주를 볼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지금은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만 이 명리가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 중에서는 정말 우주 만물의 원리를 규명했던 한 내용일 뿐더러 교양서적으로서는 최고봉인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마음을 갖다가 단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점점
쭉 공부해 가면서 아시게 될 텐데, 나를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은 내 마음, 내 본질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참 나를 발견하는 것인데, 충분히 이 명리를 공부를 하시면서 그것은 발견될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게 뭐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이면서도 물질 문명이 만능한 서양 과학 문명의 시대에서 살고 있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고 내가 아는 것만 보려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무지한 나, 그러니까 무지의 나를 그 깨달음으로 얻기 위한 과정이라 그러면 명리만한 게서 없습니다. 참된 나를 알기 위한 나의 내면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알고 모르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참된 나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삶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명리라는 게 단순히 말씀드렸던 어떤 점을 치는, 점이 맞다 안 맞다, 음양 이분법적인 이런 것들이 이 서양 과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결과를 추구하는, 결과에 집착하는 학문인데 과학인데, 근데 이 결과도 보면 요즘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양자역학 결론 뭔지 아시죠?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빛이 눈에 보이는 것은 빛이고, 태양에서 이렇게 태양에서 이제 빛과 이제 파동이 나오는데, 과학에서는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빛이라고 그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동이 있다. 자,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은 나, 이걸 물질 문명이라 해요.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12달, 하루 12시간, 12시간은 2시간 기준으로 12시간인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있다. 이 밤이 뭐예요? 밤은 나중에 저희가 또 알게 되겠지만, 이 정신세계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이 몸이 물질이라 그러면, 머리는 뭐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과학에서도 찾아, 양자역학이 생활 명리가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양에서 파생되는 빛과 파동이 있는데, 빛만 있는 줄 알았는데 파동도 있더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물질에만 집착하게 되고 어떤 몸만 신경 쓰면 완전히 이건 맞지 않는 개념이 아닐까? 파동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밤, 정신, 이성. 그러니까 과학은 이것만 지금 저희가 추구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과학은 눈에 보이고 밝혀지고 결과가 있고 딱 부러지는 거. 그래놓고 양자역학은 알 수 없다. 양자역학이 원자주의를 도는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얘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퀀텀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 수도 있는 이런 것들 갖다가 왜 그런지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하지만 생활 명리에도 보면 지장간에서도 이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연월일 시를 해석을 할 때 연간에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나중에 이쪽 시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시지가 어떤 시간, 그리고 이 연월에 있는 어떤 지시가 간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이 양자역학처럼 이렇게 퀀텀이 이제 역학이지 않습니까? 역학, 퀀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자역학,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생활명리는 이 해석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그리고 공부를 좀 더 깊게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보면 처음 실질적으로 지금 명리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강의를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그 저도 약간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월간역학이라는 그 거기서 강의하시는 어떤 분의 동영상을 그 공부를 했었는데 막혔던 부분이 어떤 막혔던 부분이 나중에 설명하게 되겠지만 12운성 부분에서 12운성은 양간에만 적용되고 음간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세상에 음량이 있고 모든 물질에도 음량이 공존하는데 그럼 양간은 되고 음간은 안 된다는 말에서 일단은 그런가? 모르니까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용은 중국하고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일본까지 적용되고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는 데에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어떤 의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이 적용을 받는데 왜 한국은 되고 미국은 안 될까? 여기서 일단은 두 번째 실망이 왔었고 세 번째가 이제 격국 용신. 격국 중에 무슨 억부용신, 조용신 뭐 이런 용신 개념이 헷갈려서 용신은 원래 월지가 용신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도 이 해석이 이 격국 해석을 보면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던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이 명리라는 게 이게 남들이 이야기 들 때 뭐 점 치는 거다 그냥 점만 보는 거다 이렇게 터부시 되고 또 제대로 된 체계적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또 뭐 그때 힘든 어떤 시기에 이거 그냥 하지 말자라고 이제 그만뒀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명확하게 이것을 자리 잡게 그러니까 이론으로서 자리 잡은 내용이 지금 저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하게 될 서구당 김채장 혹자 스승님의 생활 명리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아닌지 왜 맞는지 그리고 이게 다 왜 같이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간단하게 이거 뭐 교재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말 제가 따로 부연 설명 드릴 것은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라든지 손자가 얘기했던 나를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내가 모르는 심리와 아울러 이 심리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MBTI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서양 심리에 비견할 바가 아닌 게 이 명리가 이게 십성하고 12운성 그 다음에 여기에 오행 이 적용하게 되면 이거 엄청나게 그 디테일하고 예리하게 그 다음에 굉장히 쉽게 심리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의 어떤 미래 이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 명리는 계절 학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봄에서부터 가을로 가듯이 마찬가지로 지지도 인묘 진 봄에서 시작해서 해자축 겨울로 가는 그렇게 보면 이 명리도 보면 이게 이제 1년을 12달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양력으로 치면은 음력이 1월인데 양력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봄 그 다음에 임묘진 진사오 미 신유술해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12달로 했을 때 12글자가 사계절에 해당되기도 해서 계절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계절로는 3개월인데 또 연으로 치면 금년이 그 계면이잖아요. 그러면 금년 2023년은 12년을 봤을 때는 봄의 중심에 해당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운의 대운이라고 있습니다. 대운으로 봤을 때는 이게 10년이니까 길게는 30년 동안 어떤 우리의 그 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전에는 운구기 1이었는데
운구기 1이었는데 요즘은 운칠기 3이었는데 요즘은 운구 기, 이 기가 이게 아니고 기술을 할 때 기자죠. 기자가 이런 게잖아요. 운구 이거 알아봐야 되겠군요. 운구기 이렇게 기자가 이랬는데요. 운이 90%고 기술, 스킬, 뭐 이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이 이제 1에 해당된다. 10%다. 그만큼 이 운의 영향이 중요한데, 운의 영향도 말씀드렸지만, 대운으로 봤을 때는 10년짜리가 될 수가 있고, 30년, 3년, 이렇게 30년, 10년 대운이 될 수가 있고, 세운으로 봤을 때는 뭐 1년 단위로 치긴 하지만, 운에 따라서 우리의 그 방향성, 미래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주팔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게 사주팔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있는데 이 좋은 기운, 나쁜 기운 그리고 내 성격, 적성, 뭐 직업, 사회 환경, 그다음 가족 관계를 과학적으로 우리는 사주팔자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고 내가 내 팔자를 보면서 타고난 본성, 내 삶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본성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를 통해 나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어떤 절대자인 어떤 그 뭐 신에게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내 능동적으로 내 삶을 구원하고 개척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오늘 생활명리학 기초 1강 나를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소 내용이 좀 빈약한데요. 말씀드렸지만 스님 교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 내용만 제대로 익히시고 공부를 하셔도 나중에 사주팔자를 해석하시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정도. 그리고 저도 아직 이걸 명리를 수학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같이 초보 저도 이제 처음 하는 심정으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할 것이고 좀 더 좀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그 노력들을 같이 함께 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시작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